안녕하세요. 어깨 방사선 촬영, 이거 임상 실습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서울 아산병원 자료,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핵심만 쉽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깨는 워낙 그 움직임도 많고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찍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오늘 기본적인 촬영부터 좀 특수한 촬영까지 이걸 왜 그렇게 찍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럼 가장 기본이라는 숄더 AP, 그러니까 전후 방향 촬영부터 알아볼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어깨의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AP 촬영은 말 그대로 어깨의 기본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쇄골이라든지 견봉, 상완골두 같은 주요 뼈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뼈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뭐 견봉쇄골 관절, 영어로는 AC 조인트라고 하죠. 아니면 관절과 상완관절,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이런 관절의 대력적인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거죠. 아, 진단의 출발점이군요. 네, 어깨 문제 진단의 정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료 보니까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거나 또 안으로 돌려서 찍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왜 같은 AP인데 팔 위치를 다르게 하는 거죠? 아, 그거요? 그건 이제 보고 싶은 어떤 특정 부위를 좀 더 선명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서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걸 엑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상완골의 바깥쪽 돌기, 그 대결절,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옆모습으로 잘 드러나거든요. 네. 반대로 팔을 안쪽으로 돌리면 인터널 로테이션이죠. 이러면 안쪽에 있는 작은 돌기, 소결절이 잘 보여요. 아, 결절들을 보려고. 네, 맞아요. 이 결절들에 뭐 골절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석회화 같은 게 있을 때 아주 유용하죠. 그렇군요. 특정 부위를 딱 집어서 보는 거네요. 그럼 AP에서는 약간 좀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절 자체의 간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나요? 자료에 그래시 메서드라는 게 있던데요. 네, 바로 그럴 때 그래시 메서드를 씁니다. 아, 그래시. 네, 일반 AP는 사실 어깨뼈랑 팔뼈 사이에 그 관절 공간 있잖아요. 그게 약간 비스듬하게 보여서 정확한 간격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래쉬는 몸을 살짝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틀어서 이 관절면이 X선에 딱 평행하게 되도록 맞춰서 찍는 거예요. 아, 각도를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관절 연골 두께라든지 아니면 뭐 미세하게 어긋난 거, 아탈구라고 하죠. 이런 걸 훨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관절염 진단에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관절 간격을 제대로 보려면 그래시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어깨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탈구를 진단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좀 결정적일까요? 스캐퓰러 Y뷰라는 게 있던데요. 네, 맞아요. 탈구 진단에는 그 스캐퓰라 Y뷰가 정말 핵심입니다. Y뷰. 정도 이렇게 돌려서 찍으면요. 어깨뼈, 즉 견갑골의 몸통하고 그 위쪽에 있는 견봉, 그리고 앞쪽에 있는 오회돌기, 이 세 구조물이 딱 알파벳 Y자 모양처럼 보여요. 와, Y자 모양이라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정상이라면 팔뼈 머리, 그러니까 상완골두가 이 Y자의 짝 교차점에 위치해야 하거든요. 아, 그 교차점이 기준이군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바로 탈구 진단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상완골두가 Y의 앞쪽, 그러니까 오회돌기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전방 탈구고요. 아, 전방 탈구. 네, 뒤쪽, 즉 견봉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후방 탈구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방 탈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95% 정도? 95%나요. 와. 네. 실제로 촬영할 때 환자분들이 아파서 자세 잡기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Y뷰로 탈구 여부랑 방향을 확인하는군요. 그런데 탈구가 되면 그 주변 구조물도 같이 다칠 수 있잖아요. 뭐 벤카르트나 힐섹스 같은 그런 특수 손상은 또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특수 병변을 보기 위한 특수 촬영들이 또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인페로 수페리오 엑시얼 뷰, 이걸 로렌스 메서드라고도 하는데 이건 아래에서 위로 약간 겨드랑이 쪽을 통해서 찍는 거예요. 아, 아래에서 위로요? 네. 이렇게 찍으면 관절과 그러니까 어깨뼈의 그 접시 같은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앞쪽 가장자리가 부서지는 벤카르트 병변을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인 각도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아하, 벤커트는 엑시얼 뷰로. 그럼 그 힐삭스 병변은요? 스트라이커 너치 메서드라는 게 있던데요. 네, 그 스트라이커 너치 메서드는 힐삭스 병변,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빠질 때 팔뼈 머리, 상완 골두의 뒤쪽 윗부분에 생기는 한벌 골절이거든요. 이걸 찾아내는데 특화된 방법이에요. 자세가 좀 특이하던데요. 맞아요.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손을 머리에 얹은 약간 특이한 자세로 찍어요. 이렇게 해야 그 상처 부위가 X상선에 잘 드러나거든요. 중심 X선도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여서 쏘구려. 아, 이유가 있었군요. 네, 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그 해부학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진짜 어깨 하나 보는데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촬영법이 필요하네요. 정리해보면 AP로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그레이시로 관절 간격을 자세히 보고 Y뷰로 탈구 여부랑 방향을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엑시얼이나 스트라이커 같은 뷰로 특정 합병증까지 찾아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각 촬영법은 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임상 실습하시면서 단순히 이 자세로 찍는다. 이걸 넘어서요. 왜 이 각도로 찍어야 하지? 이 영상에서 내가 뭘 찾아야 하지? 이걸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해부학적 지식이랑 영상 소견을 계속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무릎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릎 측면 촬영, 레터럴 프로젝션인데요. 자료 보니까 무릎을 한 20, 30도 정도 굽혀서 찍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게 무릎을 좀 굽히면 관절 속 공간 있잖아요. 뼈랑 뼈 사이. 그게 좀 더 넓게 보여서 관절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슬개골, 그 무릎 앞 동그란 뼈요. 거기에 골절이 의심될 때는 좀 덜 굽힙니다. 한 10도 이내로요. 괜히 더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X선 방향도 약간 중요해요. 머리 쪽으로 살짝 한 5도에서 7도 정도 기울여서 쏘는데 이게 허벅지뼈 아래 안쪽 부분, 그러니까 내측 대퇴골과가 좀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보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냥 옆에서 딱 찍는 게 아니네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죠. 다음은 로젠버그 기법인데요. 이 자료 사진 보니까 그냥 서서 찍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방법이 관절 간격 좁아진 걸 훨씬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네, 맞아요. 로젠버그 기법은 그 체중을 딱 싣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찍거든요. 체중 부하 상태에서요? 네. 그래서 그냥 서 있거나 누워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초기 골관절염 같은 거 있잖아요. 연골이 닳거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훨씬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실릴 때만 나타나는 변화를 보는 거죠. 숨어있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이 무릎 동그란 뼈를 위한 또 특별한 촬영법이 있군요. 머천트 기법. 네. Merchant View요. 누워서 무릎을 한 40도 굽히고 좀 비스듬하게 아래에서 위로 찍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뭐 Sunrise View, Skyline View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건 딱 슬개골하고 그 아래 허벅지뼈, 대퇴골 사이의 관절면만 따로 떼서 보려고 고안된 방법이에요. 그 둘 사이만? 네, 마치 해 뜨는 거 보듯이 아니면 도시 스카이라인 보듯이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약간 벗어나는 아탈구나 아니면 완전히 빠지는 탈구 또는 그 관절 자체의 염증, 슬개대퇴 관절염 같은 거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슬개골의 정확한 위치 관계를 보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붙이기 영상 기법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네요. 이건 여러 이미지를 그냥 쭉 이어서 다리 전체처럼 긴 부위를 한눈에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다리 정렬 상태를 본다거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전체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이죠. 자, 그럼 이제 발이랑 발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 전후방 촬영, foot AP라고 하죠. 이걸 찍을 땐 X선을 발 뒤꿈치 쪽으로 한 10도 정도 기울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요, 발등 뼈들,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들이 그냥 찍으면 실제보다 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고 또 발 중간 부분, 중족부의 작은 관절 사이 공간들을 더 명확하게 보려고 각도를 주는 겁니다. 왜곡을 막고 관절 공간을 잘 보려고. 네, 그래서 뭐 평발이나 무지외반증, 흔히 버선발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발 관절염 진단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촬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 사면 촬영, foot oblique인데요. 이건 발을 안쪽으로 한 30도 기울여서 찍네요.
이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발에는 작은 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이나 옆에서만 보면 막 서로 겹쳐 보여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비스듬히 돌려서 찍으면 겹쳐 있던 뼈들 사이의 관절면, 예를 들면 뭐 입방골 주변 관절들이나 발목뼈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공간, 족근동 같은 구조물들을 분리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겹친 걸 좀 펼쳐서 본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다음은 발목 관절화 촬영, 앵클 모리스 뷰입니다. 이건 발목을 안쪽으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돌리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 모리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위인가요? 모리스는 영어로 장부 맞춤이라는 뜻인데요. 발목에서는 그 아래 다리뼈 2개, 경골이랑 비골이 발목뼈, 거골을 딱 감싸는 부분 있잖아요. 그 소켓 모형 구조를 말합니다. 아, 그 딱 맞는 구조요. 네. 발목을 살짝 안쪽으로 돌리면 이 소켓의 양쪽 기동 역할을 하는 복사뼈, 안쪽 복사뼈랑 바깥쪽 복사뼈가 필름면에 나란히 정렬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의 관절 간격 전체를 뼈가 겹치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발목 안정성이나 미세한 골절 같은 거 볼 때 중요하겠군요. 네, 결정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불호된 기법입니다. 이건 발목 아래쪽, 그러니까 발 뒤꿈치뼈, 종골과 그 위에 있는 발목뼈, 거골 사이의 관절, 거골 하 관절을 보는 특수 촬영법이라고요. 네, subtalar joint죠. 발목을 90도로 꺾고 발은 안쪽으로 45도 돌린 상태에서 X선 각도를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4번이나 바꿔가면서 찍는다고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아, 이게 거골 하관절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입체적이고 복잡해서 그래요. 한두 각도만으로는 이 관절면 전체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각도가 필요하군요. 네, 불호된 기법처럼 여러 각도에서 특히 이제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다양하게 찍어야 관절면의 여러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골절이나 관절염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각 각도가 관절의 약간 다른 부위, 뭐 뒤쪽, 중간, 앞쪽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죠. 와, 정말 다양한 X선 촬영 기법들을 살펴봤네요. 무릎 측면부터 로젠버그, 머천트, 그리고 발 AP, 사면, 발목 관절화, 불호된 기법까지 측정 자세와 각도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팔꿈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인 건 역시 전후 방향, 그러니까 AP 촬영하고 옆에서 찍는 측면 촬영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측면 촬영이 중요해요. 팔꿈치를 정확히 90도로 딱 구부려서 찍어야 하거든요. 아, 90도요? 네, 그 각도에서 관절 안에 물이 찼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방 패드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패드 징후요? 그게 보이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보인다는 건 관절 안에 삼출액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겉으로 잘 안 보이는 골절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측면 영상에서는 뭐 주두돌기나 요골두 같은 주요 구조물 상태도 보고요.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 팔꿈치를 한 45도쯤 비스듬히 돌려서 찍는 사방향 촬영도 있던데요. 이건 언제 필요할까요? 아, 네, 사방향 촬영. 그건 이제 특정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돌려 찍는 내측 사방향은 그 팔꿈치 뒤쪽에 구상돌기나 주두와 같은 구조가 잘 보여요. 근데 요골두는 좀 겹쳐 보일 수 있고요. 아, 그럼 반대로 돌리면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측 사방향은 요골두랑 목 부분을 겹침 없이 보기에 좋죠. 뭐 외상 같은 걸로 특정 부위 골절이 의심일 때는 코일 방법 같은 좀 더 특수한 각도로 찍기도 하고요. 네. 팔꿈치 관절의 그런 미묘한 문제를 찾아내려면 다양한 각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손하고 손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손은 보니까 주로 뒤에서 앞으로 찍는 후전 방향, PA 촬영하고 사방향 촬영이 기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PA 촬영할 때는 보통 그 세 번째 손가락이랑 손바닥이 만나는 관절 있죠? 중수수지 관절, 거기에 방사선 중심을 맞춥니다. 그리고 손 엑스레이는 사실 소아과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데 바로 골 연령, 그러니까 뼈 나이를 평가하는 데 활용돼요. 아, 뼈나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전이랑 요즘이랑 좀 다른가요? 전통적으로는 그 그롤리히 파일이라는 도감이 있어요. 그걸 많이 썼죠. 아이 왼쪽 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연령별 표준 영상 모음집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뼈 성숙도를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 AI가 이걸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자료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이런 AI 시스템이 기존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거의 70% 가까운 일치율을 보이고 상관계수도 0.99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오, 정확도가 상당하네요. 네. 그러면서 판독 시간은 확 줄여지니까 임상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죠. AI가 진단 시간 단축에도 도움을 주는군요. 자료에 노가드 방법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이건 좀 특수한 촬영법인가요? 아, 네. 노가드 방법. 이건 양손을 약간 공 잡는 듯한 자세로 찍는 건데요. 벌캐처스 포지션이라고 하죠. 일종의 AP 사방향 촬영입니다. 공 잡는 자세?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이건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진단에 특화된 방법이에요. 관절 주변의 아주 미세한 변화들,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살짝 파이는 미란 같은 거요. 그런 걸 잘 보려고 일부러 관전압을 좀 낮춰서 한 60, 65 kVp 정도로 찍어서 영상 대조도를 높입니다. 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위한 맞춤 촬영법이군요. 그럼 손목은요? 손목 기본 촬영은 어떻게 하나요? 뼈가 여러 개라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손목은 정말 작고 여러 뼈가 모여 있죠. 그래서 후전 방향 PA 촬영은 그 8개 손목뼈들이 모여 있는 중앙 부위, 미드칼팔 에리어에 중심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정한 PA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깨부터 손목까지 팔 전체를 촬영 테이블이랑 평행하게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손목뼈 사이 간격이나 요골, 척골 끝부분인 경상돌기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촬영으로 이제 주상골, 월상골처럼 문제 잘 생기는 뼈들을 포함해서 8개의 손목뼈를 다 확인하는 거죠.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대능용골, 소능용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요. 손목도 사방향 촬영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손목 사방향은 약간 다른데 PA 사방향은 엄지 쪽 뼈들, 그러니까 주상골이랑 대능형골을 잘 보여주고요. AP 사방향은 반대로 새끼손가락 쪽, 두상골이나 유구골 같은 걸 잘 보여줍니다. 손목에는 유난히 특수 촬영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손목 굽힘 촬영, 특정 뼈를 위한 촬영 이런 게 쭉 나오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손목뼈들이 작고 서로 많이 겹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찍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손목 굽힘 촬영 같은 경우는요. 손목을 엄지 쪽, 그러니까 요글측으로 굽히거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쪽, 척골측으로 굽혀서 특정 손목뼈 사이 공간을 일부러 넓혀서 보는 거예요. 아, 공간을 만들어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주상골이라는 뼈는요, 골절이 잘 생기는데 또 초기 진단이 어렵기로 유명해요. 아, 주상골이요? 네, 그래서 이 주상골을 위한 특수 촬영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척골측 굽힘 촬영도 그중 하나고, 손목 밑에 한 20도 각도 받침대를 대고 주먹 쥐고 찍는 스태처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결국 주상골을 바른 뼈들이랑 최대한 분리시켜서 혹시 있을지 모를 골절선을 명확하게 보려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다른 뼈들도 그런 특수 촬영이 있나요? 네, 두상골을 보기 위한 촬영도 있고 또 중요한 게 그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관련된 구조물을 보는 게이노 하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노 하트 방법이요. 손목 터널을 보는 건가요? 네, 이건 좀 특이한데 손목을 뒤로 최대한 젖힌 상태에서요. 손목 터널을 따라서 방사선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지나가게 각도를 줘서 찍는 거예요. 텐젠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아, 터널을 따라서요? 네. 그렇게 하면 터널을 이루는 뼈들, 두상골이나 유구골, 갈고리 같은 것들의 이상 여부나 터널 내부 공간이 어떤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있네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덕분에 팔꿈치, 손목의 기본 촬영부터 특수 촬영까지 그리고 그 적용 사례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경추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경추 기부는 역시 전후 방향 AP 촬영이죠. 근데 이걸로는 위쪽 목뼈, 그러니까 C1, C2가 잘 안 보여요. 턱이나 뒤통수뼈에 가려서요. 아, 그래서 그 입 벌리고 찍는 거 있잖아요. 개구 촬영. 그게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픈 마우스 뷰라고 하죠. 이걸로 C1 아틀라스, C2 엑시스 사이 관절이랑 그 엑시스의 치돌기, 오돈 토이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려는 거예요. 그 촬영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AML 선이라고 입술이랑 귀구멍 아래쪽 있는 선을 수평으로 맞춰야 하고 혀도 아래로 내려야 하고요. 그래야 치돌기가 잘 보이죠. 그렇군요. 그럼 옆에서 찍는 측면 촬영은 어떤 걸 주로 보나요? 레터럴 뷰는 경추 전체적인 배열, 뭐 커브라든지 그리고 디스크 간격, 또 중요한 게 그 척추뼈 뒤쪽에 있는 작은 관절들, 후관절, 자이고피지얼 조인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 보니까 촬영 거리 SID를 180cm로 멀리하고 어깨를 쭉 내리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거리를 늘려야 영상 왜곡이 줄고 어깨를 내려야 아래쪽 경추가 턱뼈에 가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중심 X선은 보통 네 번째 경추, C4 높이에 맞추고요. 그럼 목에 좀 문제가 있는지 불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하죠? 목 움직이면서 찍는 것도 있던데요. 아, 그거요. 신전 굴곡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힌 상태랑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각각 측면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두 영상에서 뼈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극돌기 사이 간격이나 추간판 간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서 불안정성이나 특정 부위 협착 같은 걸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CO-역 사이가 유독 좁아진다거나 뼈가 어긋나는 전위증 같은 거요. 신경 나오는 구멍, 그 추간공은 또 따로 보는 촬영법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사방향 촬영, 오블리크 뷰입니다. 몸을 살짝 돌려서 찍는 건데요. 이걸로 추간공 크기나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추궁금 같은 구조도 보고요. 주간공이 좁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신경이 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간공 옆착이 있는지 아니면 뼈가 가시처럼 자라난 골극 같은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검사죠. 자, 이제 등뼈, 흉추로 넘어가 볼까요? 흉추 AP 촬영할 때 힐 효과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아, 힐 효과. 그게 X선관 자체 특성인데요. X선이 나오는 음극 쪽이 양극 쪽보다 좀 더 세게 나와요. 아, 한쪽이 더 세군요. 네. 근데 흉추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아래쪽에 X선이 더 세게 가도록 음극 방향을 발 쪽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보상 필터라는 걸 써서 전체적인 영상 농도를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호흡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AP는 보통 숨을 다 내쉰 상태 호기 시에 찍습니다. 그래야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쪽 흉추까지 잘 보이거든요. 흉추 측면 촬영은 위쪽 보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깨 때문에 가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상부 흉추는 어깨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흔히 호흡 기법이라는 걸 씁니다. 호흡 기법이요? 네, 숨을 천천히 쉬게 하면서 낮은 전류로 좀 길게 노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갈비뼈 그림자는 흐릿해지고 그 뒤에 가만히 있는 흉추가 상대적으로 잘 보이게 되죠. 오, 신기하네요. 아니면 숨을 참기도 하나요? 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기 해서 찍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일 땐 산란선을 줄여주는 납고무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이제 허리, 요추로 가보겠습니다. 요추 AP 찍을 때 무릎을 굽히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건 요추의 자연스러운 만곡, 그 앞쪽으로 휘어진 전만 때문인데요. 네, 허리는 원래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누우면 그 커브 때문에 디스크 사이 공간이 약간 눌려서 실제보다 좁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허리를 바닥에 딱 붙이면 그 전만이 좀 펴지면서 디스크 간격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자세 하나로 보이는 게 달라지는군요. 중심은 어디에 맞추나요? 보통 배꼽 높이 정도? L3, L4 사이나 아니면 골반뼈 제일 높은 곳, 장골능, 일리악 크레스트 높이에 맞춥니다. 이것도 숨 내쉬고 찍고요. 요추 측면이랑 사방향 촬영은요? 여기서 그 스코티 독사인 얘기가 나오던데. 네, 측면은 역시 L5, 제일 아래 요추가 골반뼈랑 겹쳐서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신전 굴곡 촬영으로 불안정성이나 디스크 높이 감소, 전방전이증 같은 걸 봅니다. 스코티 독은요? 서 보이는 뼈 구조 윤곽이 꼭 스코틀랜드 테리어 강아지 모양 같다고 해서 스코티 독사인이라고 불러요. 강아지 모양이요? 재밌네요. 네.
그 강아지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금이 가 있거나 끊어진 것처럼 보이면 그게 척추 분리증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골이랑 미골은 각도가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AP 찍을 때 천골은 머리 쪽으로 15도, 미골은 반대로 다리 쪽으로 10도 기울여서 찍어야 그 뼈들이 겹치지 않고 잘 펼쳐져 보여요. 측면 촬영으로는 천골의 커브랑 미골을 보고요. 물론 생식선 보호는 기본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골반이랑 고관절입니다. 골반 AP 찍을 때 다리를 왜 안쪽으로 돌리나요? 아, 그거요? 대퇴골 목 부분, 그러니까 페모럴 넥을 정면에서 딱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편하게 누우면 대퇴골의 작은 돌기, 레서 트로켄터가 약간 안쪽으로 보이거든요. 다리를 안쪽으로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돌리면 그 돌기가 뒤로 숨으면서 대퇴골 경부 전체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골반 틀어지지 않게 좌우 대칭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관절 옆모습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개구리 다리 자세도 있고. 네, 그렇죠. 제일 흔한 게 개구리 다리 자세, 프로그렉 라테럴 또는 변형된 클리브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무릎 굽히고 다리를 옆으로 쫙 벌려서 찍는 거죠. 이걸로 대퇴골 머리와 목, 그리고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켄터의 관대를 봅니다. 근데 다치거나 해서 다리를 못 움직이는 환자는 어떻게 하죠? 아, 그럴 때는 이제 교차 테이블 측면 촬영, 크로스 테이블 라테럴이라고 다른 말로 다니엘리우스 밀러 방법을 씁니다. 환자는 그대로 누워 있고 액선 튜브를 옆에서 수평으로 쏴서 반대편에 필름을 대고 찍는 거죠. 아, 환자는 가만히 있고 기계가 움직이는 거네요. 네, 특히 고관절 골절 의심될 때 많이 사용해요. 이때도 다리는 살짝 안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고요. 대퇴골 경부를 잘 봐야 하니까요. 골반에도 사방형 촬영이 있군요. 천장관절 볼 때요. 네, 골반뼈 뒤쪽, 엉치뼈랑 연결되는 부위가 천장관절, SI 조인트인데 이 관절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할 때 사방향 촬영을 합니다. 몸을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여서 해당 관절면이 잘 보이게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누우면 RPO, 왼쪽 관절이, 왼쪽으로 누우면 LPO, 오른쪽 관절이 잘 보여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촬영 기법들을 훑어봤네요. 같은 부위라도 뭘 보려는지에 따라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쓴다는 게 상당히 정교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찍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요. 환자 자세 하나, 중심선 각도 조금, 호흡 조절 하나하나가 다 영상 품질이랑 진단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본 자료가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